저는 35살의 평범한 주부 이지은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남편 민호와 7살 아들 준우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는데 최근 들어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런 제게 남편의 동생 민재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남편보다 5살 어린 30살의 청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죠. 형이 자주 집을 비우니까 형수님이 불편할 것 같아서 왔다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아이와도 잘 놀아주었습니다. 준우도 삼촌을 무척 따랐어요. 형수님 혼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재는 늘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감기에 걸려 열이 많이 났어요. 남편은 중국 출장 중이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차도 없고 밤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부르기도 망설여졌어요. 그때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민재가 달려왔어요. 준우를 안아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새벽까지 저희와 함께 병원에 있어 주었어요. 준우가 링거를 맞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형수님 커피 드세요. 추우시죠? 민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더 자주 집에 들렀어요. 주말이면 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주었고 평일 저녁에는 제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며 형수님 집밥이 그립다고 했어요. 저도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저녁은 늘 적막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왔어요. 형수님, 제가 영화표 2장 얻었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준우는 어디 있어요? 친구 집에 갔어. 그럼 딱 좋네요. 같이 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동생과 단둘이 영화를 본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영화관에서 우리는 로맨틱 코미디를 봤어요. 영화 내내 민재의 존재가 의식됐습니다.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팝콘을 건네는 손길 모든 게 낯설면서도 떨렸어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형수님은 어떻게 형이랑 결혼하게 되셨어요? 민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형수님 같은 분을 형이 어떻게 만났나 싶어서. 민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소개팅으로 만났어. 평범하게. 그런데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왜? 아니, 그냥 형이 자주 집을 비우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민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괜찮아. 남편 일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자주 우울해 보이셔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재야, 고마워. 내가 많이 도와줘서 정말 큰 힘이 돼.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재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건 그냥 시동생에 대한 고마움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말했어요. 형수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 고마워, 민재야. 민재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민재 생각만 났어요. 왜 이러지? 그냥 시동생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지내? 응, 회의 끝나고 호텔이야. 피곤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그래, 푹 쉬어.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나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재가 또 왔어요. 준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놀이공원에서 우리는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민재가 준우를 업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준우와 이렇게 놀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피곤해했어요. 형수님, 이거 드세요. 민재가 아이스크림을 건넸어요. 고마워.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우는 앞에서 비둘기를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여요, 준우가. 민재가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잘 놀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준우랑 형수님이랑 있으면. 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형수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갑자기 민재가 진지해졌어요. 뭔데? 저 사실은 형수님을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재야, 무슨 소리야?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형수님은 제 형수고 저는 시동생이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민재야, 그만해.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이 형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게 싫어요. 제가 옆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민재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준우야. 준우를 데리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뒤따라왔어요. 차 안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오늘 고마웠어. 그런데 앞으로는 자주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출장이 일주일 더 연장됐어. 또 일주일이나. 미안해, 중요한 계약이 남아서.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재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자꾸 삼촌을 찾았지만 저는 바쁘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민재가 보고 싶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민재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준우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중국에 있었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민재야. 형수님, 혹시 방해됐나요? 아니, 들어와. 민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형수님, 이거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케이크 상자를 건넸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형수님 생각이 나서요. 못 참고 왔어요. 민재의 솔직함에 저는 당황했어요. 앉아 와인 마실래? 네, 좋아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라주며 저는 물었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일하고 집에만 있어요. 형수님 생각하면서.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진심인데.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형수님도 외로우시잖아요. 민재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난 내 형수야. 알아요. 하지만 형은 형수님을 너무 외롭게 만들어요. 제가 옆에 있어드리면 안 돼요. 민재야, 우리 이 얘기 그만하자. 하지만 민재는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와인을 몇 잔 더 마셨어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님, 저 정말 형수님이 좋아요. 민재야, 그만. 형수님도 저를 조금은 생각하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민재야,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피해야 했는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소파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급하게 일어났어요. 민재야, 이러면 안 돼. 형수님, 제발 가줘. 지금 당장. 민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민재에 대한 마음,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모레 들어가. 정말 드디어. 저는 밝게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랜만이야. 남편은 피곤해 보였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준우야, 아빠 왔어. 준우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았어. 민재가 많이 도와줬어. 민재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동생한테 고마워해야겠네. 내일 저녁에 민재 불러서 밥 먹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꼭 그래야 해. 당연하지, 동생이 형수 챙겨줬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남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재가 왔어요. 형, 오랜만이야. 그래, 민재야, 고생 많았다. 형수 잘 챙겨줘서 고마워. 민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어색했어요. 남편은 회사 얘기를 했고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남편이 말했어요. 민재야, 요즘 잘 지내? 응, 형. 여자친구는 아직도 없어. 네, 형. 그래, 빨리 만나. 너도 이제 30인데. 남편의 말에 민재가 저를 흘끗 봤어요. 알아요, 형. 노력 중이에요. 민재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민재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나? 글쎄, 모르겠어.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엔 2주야. 또 2주나. 미안해, 큰 프로젝트라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떠난 다음 날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저는 괜찮지 않아요.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민재의 솔직함에 저도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도 내 생각 많이 했어.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민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절해야 했는데 손가락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내일 준우 학교 간 후에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민재는 여전히 잘생겼고 저를 보는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형수님, 민재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재야, 나 남편을 사랑해. 그런데 외로워요. 그렇죠? 민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민재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왜 안 돼요? 형은 형수님을 외롭게 만드는데. 그래도 남편이잖아. 하지만 제 말은 힘이 없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저를 봐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민재야, 저도 외로워요. 형수님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민재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민재의 차에 탔어요. 어디 갈까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재는 조용한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강변 주차장이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진짜 괜찮으세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민재가 저를 껴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보다 외로움이 더 컸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일이 끝나고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뭘 한 거야, 우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민재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말했어요. 형수님, 저는 후회 안 해요. 민재야, 진심이에요. 형수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민재야,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형수님, 제발 이해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에게 미안했고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가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함, 간절함, 모든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나? 없었어요. 그게 다행인지 아쉬운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평정심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맞이해야 했으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 저는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았습니다.
준우야, 아빠 왔어. 준우가 달려가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할 수도 있어. 정말 그럼 출장이 줄어들까? 아마도.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저를 껴안았어요. 여보, 오랜만이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민재와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자. 그래, 알았어. 남편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형 돌아오셨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형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형수님 생각뿐이에요. 만나주세요. 제발.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또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일주일만 갔다 올게. 또 가는 거야. 미안해, 일이 많아서.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 항상 일만 중요해. 여보, 무슨 소리야.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가족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왜 이래?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나 봐. 미안해서 뭐가 달라져. 조금만 참아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을 낼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다녀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민재가 왔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저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벨을 눌렀어요. 형수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왜 왔어?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가줘, 제발. 하지만 민재는 그냥 들어왔어요. 형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형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민재야, 우리 그날로 끝이야. 왜요? 형님 돌아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형수님도 저를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민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제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민재야, 제발. 저를 봐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다가왔어요. 벽에 등이 닿았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껴안았어요. 형수님 사랑해요. 민재야,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저는 밀어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로 옮겨갔고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형수님 후회하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는 후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민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재의 고백에 저도 공감했어요.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남편이 출장 가면 민재가 왔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민재에 대한 감정은 깊어졌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는 것뿐일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우가 물었어요. 엄마 삼촌이 자주 오네요. 그래, 삼촌이 엄마 도와주러 오시는 거야. 삼촌이 엄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삼촌이 엄마 보는 눈이 달라요. 아빠랑 다르게. 아이의 눈은 정직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준우야. 삼촌은 그냥 친절하신 거야. 하지만 준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이도 눈치챘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까봐 무서워졌습니다.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준우가 눈치챈 것 같아. 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 만나지 말자. 형수님, 제발 이해해줘. 민재는 섭섭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형수님. 뭐? 저는 형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언젠가 형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민재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불가능하잖아. 나는 남편이 있고 당신 형수야. 그래도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민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재와의 만남을 끊었지만 마음은 늘 민재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에 승진 발표가 있어. 정말 그럼 출장이 줄어들까? 응, 약속할게. 남편의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 결혼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모님이 선보라고 해서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래요. 민재야, 형수님이 저를 택해 주실 수 없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래, 잘됐다. 축하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민재는 제 남편의 동생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민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를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재는 금방 답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민재야, 정말 결혼하는 거야. 내 다음 달이에요. 그 사람 좋아해. 아니요. 하지만 형수님을 포기하려고요. 민재야, 형수님 저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재야, 나도. 정말이요. 응, 나도 널 사랑해. 제 고백에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왜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난 남편이 있잖아. 준우도 있고. 형님을 사랑해요. 민재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랑하죠, 하지만요. 예전 같지는 않아.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럼 저를 선택해 주세요. 민재야, 그럴 수 없어. 왜요? 가족이 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내 시동생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죠. 민재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요. 민재야. 안녕히 계세요, 형수님. 행복하세요. 민재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고 남편과는 예전 같지 않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있었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 출장이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승진 확정됐어. 정말 이제 출장도 많이 줄어들 거야. 좋은 소식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 축하해.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외롭게 만든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여보. 앞으로 잘할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 남편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 남편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민재를 잊기로, 남편과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재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한 달 후 민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참석했어요. 신부는 예쁘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웃고 있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축하해, 민재야. 제가 인사했을 때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형수님. 그 손길이 뜨거웠어요. 행복해. 형수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민재 장가 가니까 다행이네. 그래. 이제 민재도 가정을 꾸리겠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함께 웃던 순간, 서로를 껴안던 순간, 모든 것이 이제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남편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출장이 줄었고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주말마다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가끔 민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민재네 초대하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저는 당황했어요. 굳이 그래야 해. 동생인데 당연하지. 결국 민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자 민재와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민재의 인사는 예의 바랐지만 눈빛은 복잡했어요. 어서 와.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어색했어요. 민재의 아내는 밝고 상냥했지만 저는 그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계속 음식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과 민재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민재의 아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형수님, 민재 오빠가 형수님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형수님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냥 형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요. 오빠가 저도 형수님처럼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민재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위로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민재 부부가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인사할 때 민재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조심해서 가. 네, 형수님.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왜? 표정이 안 좋아서.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또 아이 하나 가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준우도 이제 컸고 우리도 안정됐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생각해 볼게. 남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둘째를 가진다는 건 남편과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재를 완전히 잊고 가족에게 충실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해야만 해. 대답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 갖자. 정말 네, 그렇게 하자. 남편은 기뻐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남편은 무척 좋아했고 준우도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어요. 저도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민재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그도 아이를 가졌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알아서는 안 됐어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민재야. 우연이었어요. 민재도 아내와 함께 병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응, 3개월 됐어. 축하드려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재도 곧 아빠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음 달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많은 것을 나눴어요. 그럼 조심해서 가요. 민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응, 너도. 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여보, 힘내. 우리 딸 곧 만날 수 있어. 딸이래요. 응, 이번엔 딸이래.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남편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이 가정에 속하기로 했어요. 민재는 아름다운 실수였고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앞으로는 남편과 아이들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딸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준우는 좋은 오빠가 되어 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지만 가족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저희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가끔 민재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민재가 이민 간대. 어디로? 캐나다래. 회사에서 기회가 왔다고. 그래. 언제? 다음 달. 그럼 작별 인사해야겠네. 응,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 남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재가 떠나는구나. 주말에 민재네 가족이 왔어요. 형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재의 인사는 예의 바랐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잘 지내, 민재야. 네, 형수님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민재 부부가 떠난 후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재와의 모든 것이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응,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 민재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제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겠죠.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서연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임원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민재는 가끔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다고, 아들도 하나 낳았다고.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후회하는 거 없어? 뭘? 나랑 결혼한 것. 남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행복해. 정말로.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 현재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아름다운 꿈이었고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잘 지내고 있겠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과거를 닫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 자. 응, 잘 자. 우리는 함께 잠들었어요.